코스피 5천을 만든 힘. 이제 코스닥을 향합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 생각 드셨다면 지금 흐름을 정확히 짚으신 겁니다. 개미는 팔았는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누가 올린 겁니까? 외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은 8천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순매수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개인은 9조를 팔았고 기관은 10조를 샀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신상품 출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은퇴 준비, 퇴직연금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눈에 띄는 자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9조 77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9조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은 10조 365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에 금융투자, 즉 ETF 유동성 공급자인 LP와 지정참가회사인 AP까지 포함하면 11조 6,536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요, 8,853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올해 코스닥 급등은 외국인이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ETF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ETF의 구조를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주식처럼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식처럼 사고 팝니다. 그런데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이 ETF를 매수하면 기관 투자자인 AP와 LP가 현물 주식을 담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의 돈이 직접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개인이 판 것처럼 보이고 기관이 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ETF 매수가 기관의 현물 매수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떤 ETF를 샀을까요? 올 들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은 KODX 코스닥 150입니다. 2조 8,190억 원어치입니다. 다음은 KODX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1조 5,448억 원어치입니다. 그 다음이 TIGR 코스닥 150입니다. 7,217억 원어치입니다. 세 종목 합산만 해도 5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개미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 베팅한 겁니다. 왜일까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종목 하나 잘못 골랐다가 하루 만에 계좌가 녹는 경험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특히 40대 이상 투자자라면 이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ETF로 갑니다. 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를 사면 150개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급등락 위험은 줄이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의 상승에는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관련 ETF는 국내 증시에 총 24개가 상장돼 있지만 모두 패시브 상품이었습니다. 패시브란 코스닥 15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지수가 3% 오르면 ETF도 3% 오르고 지수가 5% 빠지면 ETF도 5% 빠집니다. 여기에 수익률을 2배로 추구하는 레버리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정도가 있었을 뿐입니다. 코스닥 테마형 상품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TIGL 코스닥 150 IT와 TIGL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좁았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하나 자산운용이 코스닥 15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액티브 ETF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상장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액티브 ETF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투자에 의미가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액티브 ETF는 무엇이 다를까요? 패시브는 지수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150개 종목을 지수 비중 그대로 담습니다. 액티브는 다릅니다. 운용 전략이 들어갑니다. 종목 비중을 조절합니다. 유망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늘리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줄입니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전문 운용력의 판단이 더해진 투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설명도 이 맥락과 맞습니다. 코스닥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ETF를 통한 투자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액티브 ETF에 대한 지수연동 요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운용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 하나만이 아닙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도 코스닥 신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코스닥 테마형 상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일한 코스닥 테마형 상품인 TIGL 코스닥 150IT와 TIGL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자산운용이 코스닥 150 지수형 상품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같은 지수형 상품으로 승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ODX에 없는 액티브나 테마형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틈새 시장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의 동력은 이미 ETF였습니다. 그리고 그 ETF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코스닥이 오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권력의 이동입니다. 과거 코스닥은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개미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테마주가 돌았고 급등주를 쫓았고 소문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누군가 주식방에서 이 종목 한다고 하면 몰려들었다가 다음날 급락하면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구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개인은 구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개인이 코스닥 개별 종목은 팔았지만 그 돈으로 ETF를 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ETF를 사면 기관은 자동으로 현물을 매수합니다. 시장 통계에서는 개인 순매도 기관 순매수로 찍힙니다. 실제로는 같은 돈이 경로만 바뀐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개미는 나는 지수만 샀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기관 매수로 집계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코스닥은 어떤 시장이 될까요? 과거처럼 테마주가 휩쓸고 가는 단기 급등장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구조적으로 유입되는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의 주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정부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연금 자금 유입, 기관 투자 확대,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그 정책 흐름 위에 올라탄 상품입니다. 운용사들이 갑자기 코스닥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자금이 몰리고 상품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코스닥 ETF 하나 더 나왔네로 끝납니다. 하지만 맥락을 알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그림이 보입니다. 코스피 5천도 ETF 자금이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개인이 ETF를 사고 그 돈이 기관을 통해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같은 실험이 이제 코스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스닥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금이 어디로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 중심 시장에서 ETF 중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구조 변화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40대 이상 투자자에게 이 뉴스가 왜 중요할까요? 은퇴 준비, 퇴직연금, 노후 자산, 이 단어들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개별 종목에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 구조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이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시장이 아니라 자금 유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 투자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패시브만 있던 코스닥 ETF 시장에 액티브가 들어온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운용 전략이 맞아야 하고 시장 환경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도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언론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초입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한참 진행된 흐름을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코스닥을 여전히 변동성의 시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가 바뀌는 시장으로 보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실제로 어떤 종목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